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 해요. 별빛 아래서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밤이 깊어가요. 안녕하십니까,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부천이 낳은 한국 무용과 박효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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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부천 신문 여기저기 많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7대가 부천시에서 사셨던 아주 부천 토박이세요. 네. 그리고 부천 예총 회장님도 하셨고, 네. 우리 구자룡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교수님께서 조금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자꾸만 예총 그러는데, 네. 그럼 난 저기 예총에 전화 걸어서 그래요. 여기 예총입니다, 그래. 그럼 난 뭐라 그러냐? 나는 곤총이다. 부천이 낳은 한국무용의 대가 박효순. 네. 부천이라는 동네는 시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아요. 뭐 해봤자 50년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군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안에는 많은 향토 예술가들이 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박효순 원장님은 한국무용가 이시지만은 그 한국무용에 극한되어 있지 않고 많은 또 제자들을 발굴해서 무대에 올리는 그런 기획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 알았으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죠. 젊었을 때부터 하셨군요. 근데 날마다 똑같으신 표정, 날마다 똑같으신 몸매. 무용을 하셔가지고 더욱이. 그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평균 47kg를 유지했답니다. 진짜요? 지금도 지금은 몇 킬로 나가세요? 그게 지금 56kg 나간대. 아,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것도 가벼운데, 네. 그 47kg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겠느냐. 무용하셔서 그러신 거겠죠? 이게 네. 무용을 하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진념이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무용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되신 걸까요? 어려서부터 네. 이렇게 김백봉 선생님의 그 발표회를 한번 보고는 거기에 그냥 그 정신이 나갔고, 네. 그러니까 그 몸짓 사위사위 하나가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그 포즈, 그 모양처럼 네. 그 몸짓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꿈을 갖게 됐죠. 김백봉 선생님. 그분은 그 평안남도 출신이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요, 박 원장님, 나이로 보면은 몇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셨어요? 무용은 그 학교에다 뭐 이렇게 6살부터 시작해서 6살부터? 네, 와. 했지만 국민학교 1학년부터 발표에 참석하고 4학년쯤 됐을 때 KBS 방송국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계속 그때만 해도 이제 좋아서 했으니까 전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사를 받았어요. 김백봉 선생님한테 받으신 건가요? 김백봉 선생님 제자요. 네, 제자분한테. 그때 당시는 제가 어려서 김백봉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네. 그 제자들한테 개인 사사를 받고 네. 열심히 했죠.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음. 뒤를 좀 많이 봐주시는 바람에 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아, 진짜 선생님 세대에는 무용을 한다 그러면 반대하셨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무용과는 네. 뭐 무당과라고 그럴 그러게요. 정도니까. 아, 네. 무당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참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그러네요. 되더라고요. 네. 그 몰래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도와주신 분이 어머신이시죠? 오직 어머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네. 네. 신식 어머니셨나 봐요. 지금도 그 그래서 당시로 말하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 네. 근데 얘기 듣기로는 우리 박 원장님이 네. 형제가 많은데 오빠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몇 분이세요 도대체? 오빠 5분이요. 그럼 오빠 다섯의 막내딸 네. 하나, 와, 되게 예쁨을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과라고 무용을 아이고. 반대한 거잖아요. 네, 어? 무당과는 안 된대요. 그쵸. 가정학과가 가정학과. 아, 가정과. 그죠.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저희가 자꾸 그 당시 하니까. 네. 선생님 죄송한데, 올해 지금 연세가, 76이요. 아, 네. 그러니까. 76이요? 네. 아니, 뭐, 한 그러게요. 56 정도? 그러게요. 지금 굉장히 고우신데, 어. 네. 굉장히 동안이신데요. 어. 무용을 하셔서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김백봉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부채춤이나 화관무 창시자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럼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부채춤을 하신 건가요? 네, 부채춤, 아. 화가무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지만 네. 인간문화재 한영숙 선생님 승무, 네. 그리고 또 박금슬 선생님 뭐 이제 등등 그 인간문화재 선생님마다 다 그렇게 바쁘게 다니면서 네. 그리고 무용을 배웠고 아, 그러면 무용 한 가지만 하신 게, 그러니까 부채춤 하나만 하신 게 아니라, 네, 다 했어요. 아, 다양하게 다 하셨군요. 네, 성금년 씨 가야금도 가야금도 배웠고. 하셨어요? 네. 와, 근데 무용과 음악을 함께. 그러기 사실 되게 힘들지 않나요? 한쪽 장르만 하시잖아요, 힘든 거 보통. 모르고 했어요. 와, 정말 예. 대단하신 열정을 갖고 계신가 봐요. 한 4-5시간 자면 그냥 저절로 눈 떠지니까 아, 또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 무용이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셨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부천이 뭐 인구가 뭐 70만, 80만이는 대도시가였지만은 우리 박 원장님이 태어나고 살았을 때는 부천 군의 소사읍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열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용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고 싶어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아. 정말 그 무당가다 그러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불모진 소사에서는 뭐를 많이 했냐. 제가 이제 고아원이나 네. 양로원, 어. 그다음에 이제 장애자병원, 네. 그다음에 군부대 이런 데 가서 위문 공연을 많이 했어요, 주로. 아,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편보스라에서 공부한 학생들 장학금을 위해서 네. 이제 이게 수시로 이제 수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될 수 있는 그런 바자회 같은 것도 준비했고 와, 그런 거를 통해서 무용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런데 어려운 데 가서 위문 공연과 선물을 사다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들한테도 주로 많이 가서 그런 거를 봉사하다 보니까 수녀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인사님들도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인복을 많이 타고 있는지. 이제 그러고 보시면은 네. 그 지리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이웃들 네. 또는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용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참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집에서도 네, 집안에서만 오빠들 사이에서 이쁨 받고. 네, 네. 그리고 가족이 형제가 많으니까 살기 어려워가지고 학비 내기도 어려우니까 아들도 공부를 다 못 시키는 입장에 네, 그 당시에 아들 교육이 우선이죠. 그 딸이 무슨 무당과를 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대하셨죠. 아, 그러니까 여자는 중학교만 나오고
남편 잘 만나서 시집 가면 되니까 살림이나 배워라. 살림이나. 그렇죠. 대부분은 그 당시엔 대부분 그러셨죠. 아이고. 그러면 지금 듣기로는 뭐 무용도 한두 가지를 하신 게 아닌데다가 네. 거기다 가야금도 하시고 해서 네. 정말 집안에서 형편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그렇게 같은데 겨우겨우 살기 바빴기 때문에 네. 저는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공부도 또 장학생이셨어요. 와 대학교, 대단하시네 진짜요. 대학교 1학년 때 남양동에 있는 모경자 산부인과라고 있어요. 네. 거기 4층에 이제 동인음악무용 학원을 세워서 아 선생님께서 직접요? 아니요, 그 원장님 아, 세워서 네. 저를 거기 선생으로다 꼽아놔서 아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중학교 2학년 때요? 아니요, 대학교 아 제가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무용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음. 공부를 했고 장학금 탔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집 나와서 거의 살알다시피 했죠. 그때는 전철도 없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냥 기차 타고 네. 다녔던 시절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12시 넘으면 손바닥에 도장 찍어야지. 아, 그렇죠. 네. 야, 그 정열이 대단하시네. 진짜요. 네. 통공이 있었단 진짜.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여장부시네요 진짜. 와. 아, 그렇다고 그 기차가 무슨 10분 만에 한다거나? 1시간 만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집어때려 네. 다니니까. 네. 야, 그것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네. 아, 저 옛날 얘기네, 이거. 그럼 아까 잠시 수녀님과 수녀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구자룡 교수님께 늘 들은 얘기가 그 소명여고가 성당 그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라 그래서 네, 거기에 맞습니다. 수녀님이 교장 선생님이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럼 혹시 소명여고 출신이신가요? 네, 그 아 거기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모교의 교사로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무용 교사로. 네. 아 그러면 혹시 교수님도 소명여고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던 해 네. 1년 전인가만 그만두신 것 같아. 네. 아 교사를. 아 그럼 먼저 교사 그러면 네. 교수님 제자는 아니시고 네. 네, 네. 아 소명여고 출신이신데 거기서 네. 무용 교사도 하시다가 네. 그만두시고 나가셨을 때 교수님께서 소명여고에 또 부임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나는 이제 처음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명여고를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천에서 굉장히 오래 사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더 예. 가깝게 네. 지내고 내가 좀 친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 부천에서 태어나서 네. 지금 현재까지도 부천에서 살고 있어요. 아 지금도 아 네. 그러시구나. 진짜 대를 이어서 제가 아까 잠시 보니까 7대째 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대를 이어서 그러면 지금도 또 후손분들도 부천에 계시겠네요. 네, 네. 와 그쯤 되시면 부천 문화원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천 무용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그렇죠?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 형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무용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그래? 무용하는 거를 반대하니까 이제 뒤로 정말로 그 오빠들이나 아버지 모르게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네. 정말 어머니께서 든든한 예, 예. 후원자셨네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또 벌고 다녔고 네. 학원도 운영하면서 아 선생님이 직접 또 운영도 하시면서요. 거의 운영을 저한테 맡겼으니까 음. 모경자 산부인과 원장님이 네. 그 남편은 이제 그 리듬 교수였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4학년 졸업 발표회 작품도 짜서 네. 발표회도 하고 그 활동을 정말 정신없이 했어요. 와 정말 부천 문화예술의 한 획을 그으셨겠네요. 네. 대단하신 분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소명여고에서 이제 저는 못 본 거예요. 네, 네. 이제 하나당 예술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학교 강당이 없으니까
그때 최고의 무대가 극장이에요. 그죠? 소사극장 아, 하나. 소사극장에서 이제 그런데 네. 그 하교회 예술제가 우리 박효순 원장님을 위해서 뭐 거의 하다시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거기서 이제 수녀님 교장 수녀님께서 도와주셔서 개인 발표식으로 아. 그렇게 했어요. 예. 그 하계회를. 예. 그럼 거의 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 네. 하계회였겠네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하계회를 하시고서 무슨 특별한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전환점 같은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 공연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아, 지역 부천에서? 인사분들이 네. 인사분들이 굉장히 오빠들보다도 네. 저를 많이 총애해 주시고 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나 또 남부 북부 경찰서장님이나 네. 또는 이제 유지분들이 네. 그리고 군수님 서부터 계속 모든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와. 그분들의 그 도움에 고마움에 감사를 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아. 했죠. 네. 그 하계 발표회를 네. 계기로 해서 그런 네.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알려지시게 되시고 그분들이 또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박효순 원장님이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일종의 말하면 동네 유지 역할을 그러게요. 하고 나이도 어린데 지금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네. 하계 발표회에서 그죠? 그 야. 이후로 이제 진짜 부천의 유지가 되시는 이제- 유명 인사, 부천의 유명 인사가 그러니까 되신 거죠. 그 네. 여학생이 그러게요. 학생인데. 그 조그만 여학생이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게 그렇게 좋았고 예뻤고 뭐 네, 그렇게 얼마나 보였겠지. 예뻤으면. 네, 네. 먹고 사는 데는 그냥 그래도 그렇게 살았는데 저 개인 발표가 하거나 무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지불을 해주시질 못했죠. 그렇겠죠. 근데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그때 고아원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 도시락을 그 고아원 친구들한테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뭐 빵이나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진짜요? 야 자선 사업도 하신 거예요. 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중3 때부터 보조관원 생활을 하더라고요. 고아원 출신들도. 네. 이게 부평에 있는 성모병원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 보조관원 그 친구들 선배도 있고 동창도 있고 그런데 월급 타서 조금씩 이 저축을 했던 돈을 찾아갖고 저 무용학원대 돈을 그냥 다 지불해 줬어요. 친구들이. 와, 정말 인복이 많으시네요. 진짜. 친구들까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열심히 해서 네. 친구들 결혼할 때 부엌 살림을 다 해줬죠. 그러셨구나. 네. 진짜. 부천이 낳은 무용가가 맞으시네요. 저 위에 여러 회장님들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분들까지, 그쵸? 네, 다. 반대하는 거를 네. 어머니가 도와주셨고 무실적으로는 친구들이 네. 또 선배, 지역 인사들이 와.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땐 소사죠. 네. 물론 모든 게 열악했겠지만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무용 공연하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군요. 사실 그때는 TV가 많지 않을 때인가요? 그렇죠.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는? 예. 그러니까 더 그랬겠네요. 와. 있어야 흑백 텔레비전 그쵸. 10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흑백 TV를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 실물로 이렇게 앞에서 무용을 하시니까 정말 유명 인사가 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지금 진짜.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 박 회장님이 이제 이 말을 하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원주민이야. 그죠? 네, 그냥 네. 토박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분이 무용을 한다고 무대 위에 서니까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네. 네. 바로 그거일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잠깐 학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기억해 보면 저 어렸을 때
학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 그 시대에 학원을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나요? 네, 그 학원 인간하기 위해서 제가 한 네. 4, 5개월을 고생하고 다녔어요. 인천 교육청에 그 쫓아가고 당시에 그럼 무용학원이 부천에 있었나요? 무용학원이 학원이란 거가 그쵸. 없었어요. 저 때도 전혀. 잘 없었던 네. 건데. 수원의 교육청에 가고 네. 인천에- 아이고, 부천에서 수원까지. 다니면서 인간하기 위해 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 인간이라면 수원까지 가야 됐나요? 그 네. 당시에? 와, 그 어려운 일을. 예. 야, 그래서 최초로 학원 1호로 무용학원을 설립하게 됐죠. 부천시 최초의 무용학원. 네. 다른 학원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네,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학원이라는 게 네네. 사실 또 이런 게 있어요. 미술 학원이 없었는데 네. 옛날에는 미술 아뜰리에라고 그래가지고 허가 없이 그냥 했대요. 아, 개인 그거 교수. 그냥, 네. 아,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박 원장님 허가를 맡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요. 수원까지 가서 부천에서 수원이 그 당시에 거리도 엄청 교통편이 불편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버스 타고 가면 아마 아침에 먹고 가면 저녁 때 왔을 거예요, 아마. 예. 무용학원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뒤에 하나씩 주산학원, 부기 주산학원, 네네. 아, 주산학원. 네. 네, 맞아. 타이프 이렇게 막 맞아요. 하는 주산학원이 먼저 거요. 그다음에 생겼겠죠. 도서관, 네. 그다음에 부천 자동차 학원, 아. 뭐 그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한 7개 정도 될 적에가 제가 한 10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어쨌든 부천의 학원 설립에 테이블 끊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1호라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네. 1호라는 네. 거는 이거를 시에서 기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생각을 못 해요. 안 하셨나요? 아, 시에서 지금 그런 거 없었나요? 부천에 학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거기에 1호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그 1호가 무용가예요, 무용가. 네. 그러면 서울 같으면 거기다가 팻말을 바꿔줘요. 아, 어떤 팻말이요? 이거는 뭐 문화유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데 그러게요. 문화유산쯤은 그거를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예. 지금도 없나요? 예. 아, 이제는 이제 오빠들도 네. 그 다음에는 반대했지만 인정을 해주고 또 모두들 그렇게 도움받고 자꾸 발전하는 거 보고는 네. 그 다음에는 인정을 그러니까요. 해주시죠. 그 학예 발표회 이후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하는 거를 가족분들이 보시면서 네. 인정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오빠들이 얼마나 그만큼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원 자리 잡히기 전에 저 한참 나갈 때 오빠들을 또 세 분은 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는 좀 힘들었으니까 음. 도움을 받을 만한 입장도 못 됐고 네. 어떻게 오빠가 3분이나 미국을 가셨어요? 네, 그리고 저 혼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 아, 진짜 대단하셨네요, 열정이. 예. 여장부세요, 여장부. 18살부터는 독립을 해서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아. 또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아. 어머니가 오빠들하고 살지 못하고 네. 아, 야밤 도주에다시피 보따리 싸갖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들들이 많아도 네. 나는 딸하고 가서 산다 그러고서는 엄마한텐 네. 딸이 최고죠. 그래서 네. 지금도 새록새록. 근데 그 어머니가 일찍이 터득하셨네.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어머니도 진짜 신식 어머니 맞으시네요. 요즘 어머니들이나 생각하시는 거를 생각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많지 않은 이제 우리 그 시민들 그때는 군민이지만 네. 시장 갔다가 물건 사갖고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네. 예, 거지들도 그 전에는 많았어요. 그쵸. 그러면 원장님 그러고 와가지고 보따리도 들어다주고. 거지들이. 예. 네. 하여튼 하다못해 거지들도 저를 참 그렇게 좋아하고. 아니, 거지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하셨나 보죠. 뭐 이제 아니 뭐 오면은 밥도 먹이고. 네. 어머, 정말 네. 천사가 따로 없으셨는데요. 이렇게 하여튼 참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죠. 그러면 그렇게 아까 들어보니까 뭐 고아원, 양로원, 뭐
국군 장병 위문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네. 그렇게 그쪽으로 또 생각을 하실 만한 어떤 계기는 있으셨던 건가요?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네. 나 혼자 춤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무용 학원을 하면서 네. 유치원처럼 겸해서 하는 것 같이 네. 음악, 무용, 미술을 다 가르쳤어요. 아, 음악, 예. 무용, 미술. 다 와. 가르치고 유니폼도 선생님 다르고 애들하고 다 다르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 과정처럼 공부를 가르쳤어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학원에서. 행주산성이다 뭐 이럴 때 야외 나가서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엄마들도 좋아하고 소문이 그쵸. 빨리 나요. 네. 소문에. 그렇게 다 가르쳐 주니까 유치원을 안 그렇죠. 보내고 무용학원에 기관단체장들, 시장, 딸, 아들 뭐 또 기관장님들이 다 지 학원에 오셔서 옛날 저 살 때는 기관장님 아들, 딸들이 제 손에서 배운 제자들이 많아요. 아, 그렇겠죠. 왜냐면 무용학원이 1호신데. 네. 근데 무용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미술하고 네, 음악까지 하시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도 생소한 때에 그쵸? 그리고 와. 노인들은 입이 마르니까 네. 사탕을 잘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휴지, 사탕, 무슨 과일 뭐 이런 거를 보따리 사서 음. 공연을 하면서 주물러 드리고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소문이 좋게 날 수밖에 그러게요. 없었어요. 아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공연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공연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뭐 예술의 전당 아니면 시민회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없었어요. 공연장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시거나 뭐 학교 강당? 학교 강당이 있었나요? 교수님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부천시에는 네. 강당이라는 게 학교 없었어요. 학교에도요? 우리 아, 박원장님 소명여고에도 없었나요? 그 활동할 시기에는 이제 예. 없었는데. 아, 그러면 학예 발표회는 아까. 그리고 또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교실하고 아, 운동장뿐이었어요. 그냥 교실에서. 그렇죠. 아.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운동장에서도 네. 그걸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운동장에서 그런 거를 전 많이 봤어요. 그치, 운동장에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아,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저 중학교 때 그때 연습할 장소가 없잖아요. 네. 그럼 새벽같이 학교를 가서 네. 교실에 있는 의자, 책상을 복도에다 그래서 다 내놔요. 그나마 학교 교실이 그나마 좀 평평하고. 우리 교실에 깨끗하니까. 있는 책상을 네. 복도에다 다 내놓고 혼자서. 아이고. 그리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와. 그리고 다시 또 들여놔요. 그럼 몇 시쯤 학교에 가셔야 되는 건가요? 4시 반이면 가야 돼. 세상에나. 정말 부지런하시고. 아, 정말 부지런하고 그 정도 돼야 저만큼 성공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이제 아마 박 원장님 이제 후배들은 네. 그런 고생 안 하고 아마 쉽게 공부해서 쉽게 무대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아픔을 모르면은 춤을 과연 출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춤도 개인적인, 그런가요? 네. 춤도 아픔을 겪어야 되나요, 교수님? 그래야죠. 저희가 보통 문학은 진창에서 굴러봐야 좋은 글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술은 똑같습니다. 아휴, 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 예. 무용도 그런가요, 선생님? 그런데 그때 중학교 때 무용 선생님이 네. 조용자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북에서 이렇게 오셨던 분인가 봐요. 네.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지 겨울에도요 반바지 같은 거 입고서 맨발 벗고 하잖아요. 네. 발바닥이 갈라져요. 그런 심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독하게 무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독특한 게 있네요. 네. 학교에 무용 선생님이 계셨네요. 그때 무용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 때는 학교에 무용 선생님이 없었어요. 이제 학교는요 네. 체육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체육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따로 무용을 배우지 않았던 것 그래서 같아요. 한 사람은 체육 선생님, 네. 한 사람은 무용 선생님. 아, 정말요? 이렇게 저희 때는 무용 기억해요. 선생님이 저 다닌 학교에는 무용 선생님이 없었고 그냥 체육 선생님이 체조를 가르쳐 주셨죠.
초등학교 때는 국민체조. 음. 중학교 때도 뭐 체조 외에는 무슨 무용 선생님은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손희 선생 네. 저 중학교에 남녀공학? 남녀공학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 그런가요? 예. 영학교에는 경우에는 있나요? 무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진짜요? 예. 아이고 이런. 좋아하는 선생님 닮아간다고 네. 그렇게 정말 무섭게 훈련을 시키시니까 네. 저도 또한 그렇게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네. 무조건 잡아요. 그냥. 네. 또 옛날에는 또 많이 그랬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죠. 네. 요즘 옛날에는 그게 예,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해서 했겠죠. 와.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아침에 학원으로 그냥 그 엄마가 이막 커다란 다라 있잖아요. 네. 다라에다 자두를 잔뜩 싣고 음. 미고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서 어머니 어디 장사 가세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에 이게 네. 저 국악 뭐 무용 거기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고맙다고 감사 인사하러 그걸 가지고 왔대요. 아. 깜짝 놀랐어요. 다라를 와가지고 와. 그리고 합격 통지서 뭐 서울대를 합격하신 네, 거예요. 부천에서. 성적 와. 성적 증명서 그 학부모들도 사실은 게 5살부터 가르쳤던 아이가 네. 그렇게 뭐 키가 뭐 늘씬하고 잘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럼 가만히 보면 정말 예쁜 아이들은 잘 안 해요.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한다 하면 네. 더 열심히 해 걔네들이. 음. 그래가지고 몸 빼있고 어려운 네. 살림에도 제가 열심히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선물 갖고 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참 고맙다. 와. 지금도 잘 결혼해서 잘 살고요. 와. 저기 박재혁 시장님, 네, 돌아가신 분. 박혜정이, 걔도 제가 제자잖아요. 걔 동생 혜준이도 그렇고. 네. 역대 그때 시장님들 네. 또 기관장님들 다 제 손에 공부해서 애들이 와. 다 잘 됐어요. 와. 박혜정이는 경희대학교 졸업하고 조교수로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제자들이. 네. 와, 정말 부천이 낳은 무용수이시면서 부천에 많은 또 예술가들을 낳고 계시는 와, 정말 대단하신 일들 자, 하시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그 제자 기르고 그 양성하고 뭐 근데 이제 좀 작품 얘기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뭐 유명한 작품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창작 무용이시겠죠? 그 제가 듣기로는 8.15 기념으로 그때 무슨 공연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아리랑 혼. 맞아요. 네, 아리랑 혼. 그래서 그게 중앙 매스컴에 크게 알려진 적이 이제 있는 거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개인 발표를 아마 역대 무용가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 개인 발표는 그냥 이렇게 부채춤, 뭐 소고춤 네. 이런 소품이 아니라 네. 연극 드라마처럼 40분 동안 연결된 작품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진 작가들 한 40-50명들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헤럴드 그 당시 표지 모델도 했지만 네. 아이고 표지 모델까지. 네. 지금은 별거 아닌데요. 옛날에는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들 때문에도 굉장히 또 전국에 소문이 많이 나게 됐죠. 부천에서만 유명 인사가 아니셨네요. 거의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급이신데요. 사진 작가가 40-50명이 따라다녔대요, 교수님. 그러니까 나도 따라다녔는데. 맞다. 교수님도 좀 한때 기자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진이라는 게 지금은 디카라는 게 아무나 찍잖아요. 네. 그때는 그쵸. 카메라 앞에 쓴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카메라가 귀할 텐데요. 그다음에 거기서 선발돼 가지고 잡지 모델의 표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쵸. 아주 선택되는 건 아주 큰 영광이던 시절이거든요. 그게요. 네. 예. 그때 그 사진 작가님들 덕분에 서울중앙에서도 네. 이제 그 인간문화재 무용가님들이 인정하게 됐고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부천의 시민회관 개관기념 때도 초대가 이제 지부장님들 인간문화재님들과 항상 함께 초대해서 첫 무대를 저도 같이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신데요. 그 뒤로 추미애 때도 보면은 이제 전국 지방 뭐 무용 경연대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안무상, 미술상, 뭐 의상상, 연기상 이런 와, 거 다 받았죠. 상을 다 또 휩쓸으시고. 예, 예, 예. 이야, 정말 두루두루. 그 기억하거든요. 네. 아마 아까 아리랑 황로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상을 그 하나 타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매년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쭉 상을 다 받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아이고,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많은 청취자분들께. 참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바람에 이제 문화상부터 시상을 계속 받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뿐만 아니라 도문화상, 체육부, 문화부 장관상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외국 공연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중국 길림성 중국까지요? 네, 거기에 제가 개건 교수로 예. 그 몇 년도신가요? 그때만 해도 그때 몇 년도인가 한 97년도? 와, 97년도. 예. 대단하시네요, 정말. 근데 그런 게 다 집안에서 어떤 돈이 많아서 다 대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혼자서 다 학원을 운영하시고 또 그러면서 고아원도 가서 도와주시고 거지들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지금 중국 길림성까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천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네. 부천 예청 회장을 지부장이라고 그러죠. 하셨잖아요. 네, 그랬어요. 부천 예청 그 활동 좀 회장까지. 들려주시죠. 무용은 이제 제가 초창기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무용학원 내고 무용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대서부터 3대까지 지부장하고 넘겨주고 바로 또 예총지부장에 나갔고 그리고 예총지부장 나가서 복사골 예술제를 하는데 아주 그동안에 이렇게 도움받던 기관 단체장님들 덕분에 굉장히 역대 최고로 아마 열심히 했고 또 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그때 굉장히 좀 예술인들이 살팔나는 예술제를 했죠. 와. 예, 그래서 참 고마워요. 그때 예술인들한테 감사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제와 얘기지만은 그 예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축제라는 것도 그렇고 그 딱딱한 남성보다는 그래도 부드러운 여성이 하면은 뭔가 좀 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부천 지방 같은 데는 좀 사람들이 고루하잖아요. 여자가 회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도 그랬겠죠. 불구하고 그걸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나가서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끝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죠. 근데 회장을 하시는 내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죠. 그 그때. 편견과 선입견을 다 뒤로 하고. 그쵸? 제가 이제 지나서 보니까 여자가 지부장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아유,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은데. 활동을 이렇게 하려면 그만큼 제가 고생을 하고 싸워한 것도 있지만 네. 그늘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지. 토박이에다가 오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오빠 친구들도 아, 오빠잖아요. 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좀 오빠들 친구분들도 네. 많이 도움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늘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늘? 네.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도 네. 멋있는 말이에요. 네, 그늘. 무시할 수 그래서 없네요. 어려서 도움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큰 나무 그늘을 내가 도움을 받았다. 네. 그리고 오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건전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안 그러게요. 그랬으면 저 미모와. 예, 네. 굉장히 그 원래 우리 박 회장님 건전하신 분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지만 네. 남자 못지않게 질수 없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 아무도 그러고 못 하면서 따라가는데요, 지금. 태권도도 49회 때 아이, 4단까지 땄어요. 49배예요? 태권도요? 네.
49에 네. 태권도를 하셨대요. 4단까지. 아니 그때는 뭐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여자이기 때문에 네. 여자지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방어 오빠들이 많아도 네. 근데 그러고 봤어도 오빠들 그늘이 컸구나라는 걸 그렇겠죠. 뒤늦게 감사함을 느끼죠. 근데 무용하고 사실 태권도는 좀 다르지 않나요, 많이?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용실에서 네. 태권도를 개인 사사를 받았어요.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대단하신데, 조금 극성 맞은 것 같아요. 그걸 다 실천하고 다니셨다는 것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아유, 부천에 우리 저기 구자룡 교수님만 대단하신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아이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여장부가 안 해요.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는요. 그때 당시 우리 구자령 선생님이 저 발표 때 네. 딱 오셨거든요. 네. 근데 소명 우리 목에 또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맙고 감사했고 부탁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네. 제가 발표할 적마다 이제 그 기획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네. 잊을 수가 없고 부천의 인간문화재셔요. 정말. 아이고. 정말 아니 감사해요. 내가 다니던 학교의 졸업생인데 네. 제자인데 네. 이제 뭐 많이 도와줬다는데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거 좀 도와줘 드렸는데 세월이 이게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땐 세월이 비교하신 것 같은데요. 왜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여자는 네. 나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나는 그때 당시 너무 반대다 보니까 네. 그냥 여자지만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남자처럼 좀 오지랖이 넓었고 좀 여우 깍쟁이 소리도 좀 들었어요. 네. 그래-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를 받으셨겠어요. 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자는 네. 결혼해서 남편 사랑받는 게 제일 행복한 여자다 이런 거를 아이, 그건 느꼈고 선생님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70 중반이 이제 넘다 보니까 젊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이 네. 생동감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된 지 에? 이제 13년, 목- 14년째 목회를 하신다고요? 안수 받은 지 아이고, 그럼 지금 목사님이세요? 네. 아유, 세상에나. 그래서 선교 쪽으로 아, 그래서 정말요? 외국계를 이제 그 예술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 내가 뛰는 것보다 이제는 네. 젊은 사람들 위해서 한국을 알리면서 아.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선교 쪽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멋지시다, 진짜. 아우, 박수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어떻게 목회를 또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막 뭐 거지를 돕고 고아원을 방문해서 봉사를 하시고 이럴 때부터 그러면 알아봤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네. 욕심이 많다 보니까 목회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 다시 공부하고요. 네. 또 대학원도 공부하고 아이고.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이제 월드 퍼시픽 네. 미국에 가서 졸업하고 아이쿠. 그다음에 이제 고시부장 신전 신학교 학장 잘못 태어나셨네요. 학장까지 진짜.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잘못 태어나셨네, 진짜. 남자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박 원장님이 아. 그 목회를 하신다는 말은 듣고 사실은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 생각 안 해보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만큼 무용으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그 정도로도 충분히 다 어려운 분들을 돕고 이런 걸 하실 수 있는데, 목회를 해서 더. 근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월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 네. 그러면 춤을 추고 싶은데 몸이 말이 안 들어. 그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정말요. 마음은 20대예요. 그렇겠죠. 그런 거를 이제 내 마음대로보단 더 우월하게 좋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내 마음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들대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몸 찬양도 하고 네. 사물놀이도 하고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가서 지도도 해주고 음. 단원들 외국에 선교
떠나가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들 예술단원을 모집을 네. 하고 아. 그다음에 목회자들 모임을 해서 이제 그 악기랑 이제 난타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우리 한국의 멋을 보여주고 또 알리면서 복음도 전파하면서 와. 그렇게 이제 파턴을 넘길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먹고 하고 있어요. 와, 정말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선교차 많이 떠나고 그 아프리카도 이제 동물의 왕국에도 저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도 하나 세웠고 아. 네. 왜 어머니 이름으로 세우셨을까요? 어머니 때문에 네. 제가 무용을 했잖아요. 네네. 어머니 그래서. 잊을 수가 없죠. 고생을 고생을 많이 하신 어머니. 네. 네. 거기다 효녀의식까지 하시고 진짜 뭐 하나 빠지시는 게 없네요. 어쨌든 간에 그 무용하던 예술가가 네.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 활동을 한다. 물론 그 목회 노년에 네. 목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박 교수님이라는 한국 무용가가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무용가로서도 충분히 훌륭하신데 거기에 이제 그걸 또 목회로 전환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 이제 선교하는데 이 무용가로서의 모든 걸 또 바치시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조금 젊어서는 좀 교만했다면 지금은 내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잘못이 있으셨어요. 여자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낮은 자 돼서 열심히 네.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게요. 뭐 나쁜 뜻이지요, 사실은. 네. 그런데 교만해야 활동도 하고 교만해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등학교 때 네. 이제 제가 좀 공부를 못했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야 임마 너 공부 안 하려면 목사 되라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그래서 목사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 같이 목사는 말씀. 신부 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고 나와서 좀 알아봤지. 네. 그랬더니 목사 되는 게 더 골치 아파. 순종하는 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이제 네. 주의 종이 돼야 되겠죠. 와.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 안 되고요 신부 될래요 그랬어. 네. 그랬더니 또 알아봤더니 신부는 또 장가를 안 간대요. 그래서 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장가 갈래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목회를 건 한다는 없어요. 거는 네. 그것도 늦깎이에 목회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아니 얘기지. 늦깎이에 남자가 목회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고 지금 그래요. 여자분이 지금 이제 2년 좀 넘어가는데 지금은 히브리적 성경 그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히브리요. 그럼 지금 정확하게 네. 몇 년 되신 거예요 목회하신 지? 목사 안수 받은 지 13년. 네. 13년. 네. 꽤 되셨네요. 네. 정말 독특하신 것 같아요. 무용가로서 저만큼 이름을 떨치셨으면 욕심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뭐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하시고 더 많은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달란트 가지고 네. 이제 좀 필요로 한 데는 많이 도움을 주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 원장님이 밑에 잠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렸을 때 네. 뭐 이렇게 음악 공연 가고 네. 노인정에도 네. 가고 그 지도도 같이 놀아주고 뭐 네. 이제 그게 잠재돼 있는 네. 게 이제 된 거죠. 그런 마음이 하늘이 주신 마음이겠죠. 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들은 항상 이렇게 사람 옆에 와서 기대 있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늘 이렇게 사람 쳐다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자는 사람을 보면 물어 뜯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타고나는 본성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타고나신 게 선한 마음을 정말 많이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고아원을 돕고 사실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교만했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고아를 돕고 그럴 수 있겠어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고아원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는. 네. 근데 이제 혼혈 아이들도 있고. 아, 부천에. 예. 근데 나는 왜 걔네들을 이렇게 많이 친구로 두고 도시락은 항상 한 개, 두 개씩 싸가지고 와서 걔네들 먹여요. 본인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신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사실 잘 없어요. 그 정도로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해지셨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친해지려고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인데 그런 마음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 소명여고를 원래 이제 신부님이 학교를 만드셨어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더 그러실 수 있나요?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들한테 학교 운영을 맡겼어요. 네네. 근데 그 학교 옆에 이제 남자 고아원, 여자 고아원이 고아원이 이제 있었구나, 있었던 학교 거는 옆에. 와 보니까 있더라고. 네, 그게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걔네들도 나름대로 가슴 아픈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아파서 집에 며칠 들어놓고 있는데 하루는 누가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어떤 아이가 네. 꽃다발을 이만한 걸 들고 왔어. 아, 그리고 휙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이 없어. 선생님한테 가보고 싶은데 네. 산에 들에 돌아다니면서 꽃을 다 꺾어 온 거야. 세상에. 그 직간에는 좋은 꽃, 돈을 들여서 꽃을 사와야 되는데 미안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때문에 툭 던지고 도망간 거야. 아이고. 이제 그 기억을 내가 이제 오래 하는데 그 도시락을 거기다가 싸가지고 와서 준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보통 이거는 상상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집에서 뭐 무용한다고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때려치라고 하는 마당에 그쵸? 친구 도시락까지 싸워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그 학원 하면서 저는 어린이 무용단, 네. 그다음에 성인들 성인 무용, 성주 무용단,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무용단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노인 학교도 제가 한 12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그 미녀도 가르쳐드리고 네. 이제 포크 댄스도 가르쳐드리고 노인 그런 학교? 활동을, 한춤도 네.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빨리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길을 많이 여셨네요. 부천에 최초로 학원도 설립하시고 노인학교도 아마 부천 최초가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그래서 방송도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라디오, 예. 와,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걸 또 다 몸소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단하시다 말씀을 지금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 이 복사골 예술제 때그 네. 노인 어머니 뭐 무용단들 시가행진하면은 그냥 몇백 명이 그냥 쫙 의상 우리 전통 의상 한국 네. 의상을 입고 시가행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해서 더 빛났던 것 같아요. 그 의상들도 그럼 선생님 학원에서 대여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뭐 백일장 그런 거 할 때도 우리 네. 구자령 선생님은요. 네네. 이제 우리 전통 옛날 선비 옷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입고 그 옛날식으로 시조백일장이라서 예, 그렇게 네.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상도 빌려드리고 네. 아주 보람된 예술제를 많이 정말 했고. 볼거리가 많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맨날 지금은 부천이 옛날 같지 못하다고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진짜. 세월이 많이 가서요. 네.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요새는 어쨌거나 우리 박 원장님이 화려한 무대에서 네. 근데 뒤안길이 우리가 아주 좀 편안한 노년을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평안한 노년길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내가 싶은 하고 걸 싶은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죠. 네.
그게 집안에서 반대 많이 안 하시나요? 지금은 뭐 집안이 다 떨어져 있고 아, 멀리 있으니까 네. 저 혼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몇 시간씩 일주일에 3번은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를요. 네. 이 손가락이 이래요. 아, 손가락이 네. 잘라낼 정도로 다 이렇게 써도 지루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재밌어요. 네. 아, 정말 저 여정이 쉽지 않으시네요. 집안이 반대 하나만 하면 다 죽었는데 뭐. 다 돌아가셨나요? 후자 남으셨나요? 아, 막내시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목회를 그 연세에 시작하신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진짜 평생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제가 볼 땐 아직도 열정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나한테 인생이 정말 120세까지 산다면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았잖아요. 네. 120세라고 하면 한 50년이 더 남아있을 텐데 네. 그럼 그 50년 동안 나는 이거는 정말 꼭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아, 정말 멋지십니다. 구자룡 교수님이 저렇게 멋진 분이랑 같이 또 부천에서 같이 활동하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옆에서 보시면서 특별히 어떤 감동 깊었던 일이 좀 더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나는 우리 박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네. 아름다운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마지막 사랑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시네. 한 50년을 이렇게 봤다고 해도 돼요. 그렇죠. 50년간 보내왔는데 네. 가까이서 봤어요. 변함이 없으신 분. 50년 동안 변함이 네. 없으신 분.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50년 동안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네. 그다음에 무대에 설 때마다 그 정열적인 거.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것을 사람을 놀라게 하더라는 얘기죠. 아유, 우리 선생님께서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정말 세계가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여자로 있는 게 좋은 거. 내가 만일 남자로 태어나,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튼 부천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부천을 이만큼 빛냈으면 정말 부천시에서 뭔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없나요, 교수님? 부천시에서 어떤 시상 같은 거 없나요? 진짜 무슨 인간문화재라도 해놓으시든지, 진짜. 저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좀 내가 유감해요. 부천에 관한 네. 그 문화예술 하는 그 우리가 사람들이 과거를 그렇게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따지면은 부천에 네.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만한 예술가들이 많아요. 네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제1호 부천시 학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팻말 하나 붙이도 근데 그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누가 옛날에 살았다라는 것까지는 못할지언정 서울에 가면 그런 곳이 많아요. 팻말 붙이는 곳이. 정치는 정치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겠죠. 예수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배부르면 예술을 이제 못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배부르니까 아름다운 예술이 나오지 않을까. 배가 불러서요? 그렇죠. 배가 고파야 나온다면서요? 배가 고프니까 아름다운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박효순 회장님은 그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6살 때는 무용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넉넉하지도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그런 데서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네. 향토를 위해서, 부천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모여라 그러면 아마 문화생들도 엄청 모일 거예요. 지금. 그러시겠죠. 지금 너무 많은 제자분들이. 하여튼 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 끝.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말 부천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빛내시게 되신 것도 대단하신데 지금도 여전히 더 빛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말 많은 배울 점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빛 그 자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데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빛을 내시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로 빛이셔서 부천을 많이 빛내셨는데 노년에도
더 빛내시고 싶으셔서 저렇게 노력하시는 게 정말 많이 감동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옵션을 빛내시는. 그래. 아직까지도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거에 저는 감사하다는 네, 그러니까요. 여전히 아직도 빛이 남아 계세요. 그래서 그냥 저 빛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남아 계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소외된 분들을 돌아보신다는 거, 지금도 돌아보시려고 또 목회까지 하신다는 거, 정말 감동입니다, 선생님. 계속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아직까지 아름다우냐? 네. 예술가이기 때문에. 네, 예술은 역시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입니다. 박 교수님입니다. 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